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윤수 기자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이 푸틴 대통령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핵카드까지 꺼내든 것 위기감 때문 같죠? 푸틴은 애시당초 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전 군사령관은 러시아 전쟁 물자가 사나흘치만 준비돼 열흘이 지나면 전쟁 수행 역량이 소진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침공은 닷새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건재합니다. 푸틴은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조바심이 나면서 핵카드를 꺼냈다는 거죠. 푸틴이 최근 모든 것이 나흘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노발대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푸틴의 세 가지 오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고 우크라이나를 너무 우습게 봤으며 서구의 대응이 가벼울 것이라고 오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이 푸틴 대통령은 핵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오판하지 말라 경고한 건 그만큼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요, 이 실전 배치를 끝낸 1,600여 개를 포함해서 6,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탄두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에 장착하면 미국 본토도 쉽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발 위력이 작은 이 단거리 핵 무기를 전술핵이라고 하는데 실제 러시아는 이 전술핵 포탄을 쏠 수 있는 자주포를 우크라이나 국경에 이미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 푸틴 대통령 지금 이 핵 관련해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푸틴은 이 닷새 전에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를 선포하면서 러시아를 방해하면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침공 직전에는 전략 핵무기 훈련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러시아의 2인자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러시아가 모든 핵무기 감축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참 생각하기도 싫지만 걱정스러운 이 시청자분들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까요? 푸틴의 이런 핵 위협은 의도적 또는 이 우발적 핵 전쟁이 발생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단거리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오판에 의해 혹은 이 매드맨으로 불리는 푸틴 개인 성향에 따라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으로 이 대결처럼 보였는데 점점 세력 간의 이 대결로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중국 특파원의 오늘자 보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이 중국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미국과 영국의 제재에 대해 위법하다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건데요.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미국 그리고 그 우방국들과는 중국이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죠. 미국에겐 중국이 제재 회방꾼처럼 보일 겁니다. 과거 냉전 시기처럼 국제사회가 향후 미국과 서방, 러시아와 중국 양측으로 나뉘어 이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첫 번째 회담이 진행 중이잖아요. 좀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조차 이번 회담의 결과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항복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토는 단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전 세계적으로 이 반러 감정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굴욕적인 패배는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국제적 비난과 유례없는 제재를 감수하고 또 이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까지 쏟아부은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적당히 물러서진 않겠죠. 도리어 최대한 빨리 수도 키예프를 함락시키고 난 뒤 이 진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협상 결렬 혹은 장기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이네요. 네, 김윤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